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2일 리포트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성종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향이 특이한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 조정한 것이 조금 특이점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2일 금요일 아침 공표 자료를 통해서 오딘 한국 론칭 첫날 판매액은 7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했고요. 이는 애플은 물론 구글에서도 사실상 압도적인 매출 1위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1, 2위를 도맡아서 해왔던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이 론칭 후에 첫 분기 일평균 매출 82억 원, 그리고 41.1억 원의 폭발적인 슈퍼히트를 시현한 바가 있는데 1.5년에서 3년간의 하향 안정화를 거쳐서 지금은 둘 다 일평균 매출 10억대 중후반 대 정도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오딘의 한국의 첫날 판매액 70억 원은 이 리니지 시리즈들의 현재 일평균 매출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압도적 1위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개의 게임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리니지를 이기면서 매출 순위 1, 2위에 잠시 랭크됐다가 금방 3위 이하로 순위가 하락하고는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로 감안을 했을 때 최소한 불소2 론칭 후까지는 매출 순위 1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딘의 사실상 첫 분기인 3분기 일평균 매출을 11억에서 18.6억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었는데요. 이 본 자료에서는 이를 32.4억까지 74%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 3분기 또 하나의 기대 신작인 불소2 론칭 시점까지는 이 오딘은 하향 안정화를 거치더라도 리니지 시리즈들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불소2 론칭 후에도 매출 1위 자리를 내어주기는 하겠지만 리니지보다는 위인 매출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딘과 불소2는 그 이후에 상호 간의 하향 셋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니 받거니 매출 순위 1, 2위 자리를 굳건하게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네, 오딘 한국 전망치 추가 상향을 통해서 목표 주가는 7월 2일 자료에서 7만 3천 원까지 상향을 하고 나서요. 금일 자료에서 9만 5천 원으로 또 30% 대폭 추가 상향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일은 5.33% 내린 주가입니다. 참고로 최고 전고점은 89,100원으로서 작년 9월 14일이네요. 네, 다만 오딘 구글 매출 순위 1위 등극 뉴스 후에 너무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한국 오딘 한국 신작 모멘텀이 순식간에 주가의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어서 현재 주가는 목표 주가 대비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조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김회재, 이지은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제목은 드라마를 참 잘 만든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9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8억 원으로 다소 부진할 전망인데요. 2분기에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 제작 그리고 판매 일부가 3분기로 연기가 되면서 직전 대비 매출과 이익 추정은 하향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스케줄 조정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2021년 2분기 드래곤의 제작 드라마의 회차 수는 63회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타 플랫폼향 드라마 제작이 부재,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티빙 및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드라마 부재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다시 120회차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OTT양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3편, 티빙 3편, 중국 OTT 3편을 예정을 했었었는데요. 넷플릭스와 중국향 매출이 각각 2편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티빙 확대 전략에 따라서 티빙양 오리지널 드라마가 2편 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오리지널 6편 포함해서 총 18편의 제작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반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반영될 텐트폴 작품 중에 하나가 3분기에 글로벌 OTT의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요. 3분기 영업이익은 212억 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모멘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022년부터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초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애플 TV 플러스양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시리즈 오더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런칭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계약한 작품은 더 빅 도어 프라이즈로 30분 분량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시즌 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드라마는 처음부터 시즌제를 염두로 기획이 되기 때문에 시즌 2, 3까지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면서 시즌이 진행될수록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 시장의 진출이 중요한 이유로는 제작비는 한국의 10배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진도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포함해서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호텔 델루나 등 한국에서 성공한 IP를 미국 현지화하는 프로젝트들까지 총 18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수익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아직 정확한 규모는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1년에 5개, 각각 시즌 1만 진행을 해도 연간 5천억 건 규모로 드래곤의 20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의 매출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요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이한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2,9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3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투자 관련된 게 핫 이슈인데요. 동사의 2024년까지 18만 통 증설 계획은 국내 투자 계획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유럽 공장 및 미국 공장 계획이 하반기에 기대된다고 합니다. 유럽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3만 톤 정도로 예상되어 있던 계획이 삼성 SDI 유럽 공장 증설 계획 등으로 인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또한 미국 공장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7월 7일에 공시를 통해서 하반기 내 4천억 원의 내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고요.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결정이 됐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최대 1,200억 원까지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는 해외 시설 투자 검토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규모로 보았을 때 4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장 확보가 가능하고 회사채 등 추가 자금 조달 금액까지 더하면 5만 톤 이상까지도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9,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격적인 국내의 증설을 통해서 매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력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향후 이익률 상승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인 23만 5,200원을 찍은 바 있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 22만 9,500원인데 계속해서 이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양극재 부분에서는 세계 2위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큰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 업체인 신흥 SEC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원통형 배터리 부품은 오산, 중국 천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에는 오산 공장, 10월에는 중국 공장, 내년 1월부터는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라인에서 매출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확정된 증설 계획으로 동사의 원통형 부품과 각형, 캡 어셈블리는 2021년 초 대비 각각 38%, 37% 생산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41억 원,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네, 신흥 SEC가는 매출액의 100%가 배터리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품 사업이라서 진입 장벽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에서 4개 업체들이 과점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익률도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타 배터리 업체들 대비 낮은 평가는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혀주셨고요. 하지만 동사의 PER은 2021년 실적 기준 16.5배, 2022년 실적 기준 12.5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타 배터리 관련주들이 PER 56.9배, 39.5배에 달하는 것 치고는 아주 싸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치 않은 시점이다 라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4분기부터 집중될 설비 증설 효과를 감안해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네요. 비교 업체들의 2022년 실적 기준 PER이 평균 39.5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매년 증설을 지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하는 구조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마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남성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5월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적어 주셨습니다. 먼저 5월 이마트 실적은 당사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5월 총 매출액과 기존점의 성장률이 각각 15.6%, 16.1%를 달성하였다고 하네요.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5조 8,0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상승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의 주요 요인은 식품군의 성장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동사의 5월 식품 매출 성장률이 약 27%라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기존점 성장률은 약 5에서 6%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성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사에서는 점유율 확대를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의 상대적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네요. 네, 또 이베이 코리아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온라인 점유율 확대 그리고 오픈마켓 진출을 통한 채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투자에 따른 부분과 또 다수의 온라인 채널 통합이 어렵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동사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 약 1조 원의 물류센터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풀필먼트 서비스 및 통합 물류, 그리고 기존 PP센터와의 시너지를 위한 작업으로 합당한 전략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 증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채널 마진율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